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넘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100건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매입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매입을 해놓으면 6개월 안에 판매를 못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우리가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 화물 자동차 운송사 허가증이 이게 있습니다. 허가증인데 이 영업용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액적인 부분은 돈을 드리고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는데 이 명의는 그 고객님 판매자분 명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달하시는 저희들이 장사를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고객층들도 있고 또 뭐 새로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분류를 해보시면은 신용이 다 좋으십니다. 신용이 다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신용 좋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서류만 받고 돈을 다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간 좀 불안하시죠. 불안하시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쁜 마음 먹으면 돈만 받고 얼마든지 또 차를 그렇죠. 되팔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을 치를 하면은 그런 부분도 한 건도 없었어요.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충 하는 거는 아니고요. 꼼꼼히 이제 진행을 하겠죠, 당연히. 물론. 그럼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허가증을 받고 남발을 달 때는 제가 차를 가지고 등록소로 가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차가 이제 원래 카고로 하려고 하다가 네네. 이제 윙바디로 바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 1월 한 2일 안으로 넘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예. 이제 할 텐데 이제 저는 몰랐는데 저는 임신한 바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예. 그 탑을 올려서 이제 그걸 하려면 남바가 달려 있어야 이제 그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면 하얀 남바를 달아놓고 사장님한테 혹시 이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노란 남바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문제는 없는 거죠. 예,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선생님께서 뭐 간단한 방법이죠. 그건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혹시 뭐 이중으로 또 등록하는데 돈이 많이 비용 발생할까봐. 자, 이 부분을 고객분들이 이해를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지를 좀 하면은 고객님들은 영업용 번호판만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영업용 번호판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업용 번호판에 달려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가 있죠. 그죠? 맞죠.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용 번호판이 달려있는 차량을 명의 변경을 하는 겁니다. 맞아.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영업용 번호판 달려있는 차량이 명의 이전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는 거하고 동등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그 절차상으로 그렇게 할 뿐이지. 맞아.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전 취득세가 들어간다는 그게 아닙니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야, 새 차를 뽑는데 야, 이전비용 한 번밖에 안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업용 번호판에 달려있는 차량이 명의 이전될 때 이전비용이 들어가고 신차를 뽑았을 때 그에 대한 이전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단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이전 비용이 들어가는데 영업용 번호판에 달려 있는 차량은 그다지 이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진행하게 되면 뭐 바로 한 며칠 안에 일단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접수 쪽 나오는 게 한 일주일 걸리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차가 언제 나옵니까? 차가 한 늦어도 1월 5일 안으로는 나와요. 1월 올라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은 평일 기준으로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허가가 나오기까지. 그러면은 일찍이 맞는 거죠. 아이고 남아가 올랐습니다. 드십시오. 이게 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유튜브로 막 여러 가지 공부하다 보니까 예. 일단 대표님 유튜브를 제일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하는 이제 예. 그런 부분들. 예. 또 뭐 상담하는 와중에 내가 몰랐고 내가 궁금했던 것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많이 보고 그 뭐 유튜브 열면 막 이제 이거 뭐 매입하고 뭐 사는 사람 뭐 여러 업체들이 많은데 네네. 난 어쨌든 대표님 가장 또 좀 신뢰가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배워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일 그 한 부분은
제가 신뢰라는 부분이 무너지면 제가 이 장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더라도 제가 돈을 손해를 봤으면 손해를 봤지 그 신뢰가 무너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확실합니다. 사실 번호판은 이거 나중에 이제 지금 번호판은 그럼 언제 정도 되는 거를 제가 달게 되나요 혹시? 왜냐면 그것도 새 차에 다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예. 나중에 혹시 제가 뭐 아무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증을 해드립니다. 영업용 번호판에 대해서 잠깐만요.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불편 사항을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영업용 번호판을 보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업용 번호판을 이제 만약 유가 보증 수급이 있을 경우에 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 제가 20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금 그 부분이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이 부정했던 거 이거 잘못되면 나중에 또 근데 뭐 실질적으로 그 유가 보증 수급이 있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지 좀 끓이낌 이제 좀 그 부분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이왕이면 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허가가 득할 때까지는 이제 확인이 다 되는데 진행 상황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혹시 고객님들이 저희들 여기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믿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도 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 만약 그 번호판에 유가 보증 수급이 걸려 있다는 부분이 됐을 경우에 제가 무조건 200만 원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유가 부정이 그 1회 상관없는데 3회까지 그거 하면 그 완전 말소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유가 보증 수급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뭐 거의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바보들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 복지 카드를 홈택스에다 등록을 해놓고 네. 그 등록을 안 해도 원래 홈택스에 다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건데 복지 카드는 예. 할 필요 없는데 이걸 등록을 해놓고 그 카드로 일반 기름도 쓰고 막 이것저것 막 쓰더라고요. 그 카드로. 네. 그 카드는 원래 기름밖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보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화물복지 카드로 쓰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어떤 거냐면은 집에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근데 차량 번호가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화물복지 카드에. 그러니까 걸릴 리는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집에 경유차가 두 대가 있는데 다른 그 차에다가 이걸 뭡니까? 짜고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번호로 뭡니까? 혜택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차량에 있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하고 뭡니까? 결탁을 했었는데 그래 진행을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물복지 카드로 썼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일단 사장님이 알았던 문제 안 되게. 예. 그리고 제가 그거는 이제 고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책임질 이게 아니고 제가 책임을 진다잖아요. 그죠? 책임을 진다고 제가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제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번호판은 세금 가이던스 발급 및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뿌려보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 하는 거라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지금 저도 사장님처럼 오랜 세월 영업만 해와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뭐 영업만 한 25년 했어요. 저는 가전 했어요. 가전. 가전 하시구나. 네. 가전 영업만 오래 해가지고 하시다가 네. 지금 어차피 영업용 번호판에 제 생각입니다. 네. 조금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가격은 좀 업이 올라갈 거예요. 제 추측입니다. 뭐 저도 예상은 그렇게 봐요. 예상은 그렇게 보는데 이제 워낙 카카오가 요즘 일을 바보같이 하고 있어서 지금. 근데 그 부분은 소비자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한 운송 자격증은 제가 연수 따고 나서 한 번도 뭐 운행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는데 관계없겠죠.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뭐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이런 거는 관계없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면허가 취소가 되면 자동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취소가 됩니다. 굉장히 더라고요. 운송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유튜브 한 분 또 유튜브 그 윙으로 하시는 분 있는데 이분도 도가 뜨셨더라고요. 그럼요. 이분한테 참 도움 많이 유튜브 영상 보면서 많이 외우고 적어보고 막 이제 24시 화면 자기가 네. 띄워놓고 설명해주면서 하거든요. 예. 또 오늘 어디 대구를 갔는데 뭐 어떻게 해서 잡았고 흔적을 했고 막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뭐는 안 잡는 게 좋고 어디를 가면 뒤지고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주저리. 그러면 그 하나하나 그 얘기들이 나한테는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리얼한 거. 이게 다 적어놓는 거예요. 일일이 여기는 가면 안 되고 유튜브를 이제 집에 TV 큰 거에다가 띄워놓고 보면서 하니까 저런 거는 적어야 돼. 그럼 사진 찍어놓고 공부했을 때 적어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왔어요. 조금씩. 그 재밌을 것 같아. 네, 저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하나 이제 이게 재밌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이 끼어 있으면 항상 이 돈 문제하고 이제 사람과 하고 뭔가 문제들이 얽혀서 그게 뭔가 좀 삐그덕거리긴 하는데 난 그래서 대표님이 참 여기가 방송을 딱 볼 때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상담할 때 그 내용들 딱 보고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 하고 그때 바로 딱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마음 비우고 물론 뭐 중간에 어디 브로커도 찾으려면 있겠지만 내 주위에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양산에서 중간 브로커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뭐 누굴 통해서 했다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좀 뭐 멀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직접 사장님 뵙고 설명도 좀 듣고 TV 화면으로 보다 대표님은 어떨까 하고 또 직접 뵈기도 했고 좋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남한테 피해를 준 적은 없어요. 제가 제가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그걸 하는 사람이 하지. 맞습니다. 맞아요. 그걸 목적으로 해야 그게 가능하지.